일주일에 한 번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맛있는 여행 떠나봅니다. 맛깔스럽게 여행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제가 요즘 그 식당 음식들 너무 자극적이다 이런 말씀 청취자분들께 드렸거든요. 네. 맵고 달고 짠 쪽으로 너무 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음식 금방 질리기도 하지만 말이죠. 네. 질리면 차라리 다행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질리면 오히려 다행이고 다른 그런 선택권을 음식을 할수 피하게 있으니까. 되니까. 네. 근데 질리지를 않고 아예 거기 길들여지는 경우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미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좀 싸구려 입맛이 될 수도 있고 건강에 나쁘고. 그렇죠. 네. 그 이현주 기자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 어떤 게 있으세요?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 요새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갓 도정해서 지은 흰 쌀밥을 너무 좋아해요. 아, 흰쌀밥. 이게 갓 지은 밥, 갓 도정해서 하면 아무 찬이 없어도 맛있고요. 김 한 장만 있어도 되고 그냥 김장김치 한쪽이면 밥 2공기를 먹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살찔 걱정과 건강 때문에 흰쌀밥을 못 먹고 잡곡밥이나 뭐 현미밥이나 네, 그런 걸 먹으니까 가끔 이제 가을 되면 친정가면 어머니가 흰쌀밥 바로 도정해온 거 흰쌀로 밥 지어주시는데 언제 먹어도 향기롭고 왜 정말 신선한 햅쌀을 딱 씹으면 그 달보드레한 맛 나오잖아요. 햅쌀밥 제대로 잘 지으면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그 밥은. 달죠. 네. 네.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아까 음식도 약간 자극적인 음식 얘기하셨잖아요. 여행지도 그런 곳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은 약간 지친 마음에 쉼표를 선물하고 나 자신에게 여백을 주어 약간 충전할 수 있는 여행지 웰니스 여행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웰니스. 네. WELLNESS? 들어보셨죠? 네. 정확한 뜻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웰니스라는 말은 웰빙, 그다음에 행복, 해피니스, 건강, 피트니스를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네. 그러니까 좀 됐죠. 신체적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웰빙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이게 좀 더 확대가 돼서 종합적인 건강을 지향하는 그 웰니스 개념으로 확장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웰빙보다 훨씬 확장된 그러니까 웰빙과 거네요. 행복과 건강을 예. 다 합쳐서 만든 건데요. 약간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해 줄 수 있는 뭐 숲이라던가 스파, 명상 등의 시설을 갖춘 곳들을 웰니스 여행지라고 부릅니다. 네, 그동안 소개해 주신 데도 대부분 그러면 웰니스 여행지였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오늘의 웰니스 여행지 기대가 되는데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와 평창군 횡길이 사이에 있는 고개로 갈 건데요. 대관령. 아시는군요. 예. 대관령은 영서와 영동을 연결하는 영동고속도로의 동쪽 마지막 고개인데요. 네. 옛날부터 왜 대관령인가 찾아봤더니 고개가 험해서 오르내릴 때 대굴대굴 굴러서 다니는 고개라고 해서 대굴령이라는 음을 빌려서 대관령이라고도 하고요. 네. 또 다른 유래로는 영동지방으로 오는 큰 관문이 있는 고개라는 뜻에서 대관령이 유래했다고도 하는데 이 대관령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줄 국립대관령 치유의 숲이 있어요. 대관령에 치유의 숲이 국립으로 있네요. 네, 현재 국립공원이겠네. 그러니까 국립치유의 숲이에요. 국립공원 예.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치유의 숲이 국립, 공립 포함해서 한 50여 개 정도가 전국에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들을 살리고 그 숲이 지니고 있는 또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치유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관령 치유의 숲이 참 좋더라고요. 이거 아무나 이름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식으로 있어요. 기준도 있고 국립, 프로그램도 공립이 있고 다 있는 있군요. 거예요. 네. 일반 숲하고 치유의 숲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치유와 치료는 달라요. 그러니까 네. 치료라는 거는 의학과 과학을 바탕으로 약간 적극적으로 몸에 관여하는 거라면 약간 치유는 정서적,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주고 약간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면역력을 높인다던가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던가 하는 것들로 이렇게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환경 자연 중에서도 산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전국 곳곳에 치유의 숲을 마련했고 그곳들을 이제 산림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림 치유 어떤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걸 좀 확장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향기, 아, 공간, 피톤치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양한 자연 요소를 활용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뭐 심신을 안정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또 반대로 집중력을 높이기도 하는 활동이에요. 그냥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과거에 사람들이 막 아프신 분들이 산림욕하러 산에 많이 가셨잖아요. 네. 그런 산림욕 같은 숲속의 활동들이 보다 넓고 다양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립대관령 치유의 숲 여기서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대관령은 울창한 금강소나무 숲이 정말 울창창해요. 금강송. 금강송. 네. 네. 이곳에 가면 일단은 건강 측정실에서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몸 스캔을 한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취향과 건강 상태에 맞춰서 사실 걷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잖아요. 걸을 수 있는 길들이 한 8개 정도로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길 중간중간에는 치유 움막, 솔량기터, 그다음에 치유 숲길, 명상 공간들이 있어서 움박이 뭡니까? 움막. 움막. 이렇게 움막 들어가가지고 예. 숲속에서 움막 속에서 혼자 명상을 할 수 있거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특히 무장의 데크로드가 있는데 노약자나 환자분들이나 누구나 쉽게 휠체어도 다닐 수 있게 하는 길들이 있어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약간 숲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약간 좀 나는 다양한 걸 다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 8개의 코스 중에는 뭐 도전 숲길도 있고요. 이름들이 뭐 그다음에 물치유 숲길이 있어서 다양한 길들을 다 연계해서 다 돌아보시면 하루 종일 숲속에서 걷고 쉬고 명상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치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솔량기 치유숲길에는 명상 쉼터랑 움막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이제 홀로 가서 조용히 사색과 명상을 즐길 수도 있는데 치유 프로그램 중에서 약간 자율 체험 중에 신청을 하면 센터에다가 개인 키트를 줘요. 네. 산에서 즐길 수 있는 차와 내가 명상하는 데 필요한 QR코드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이걸 도움을 받으면 이런 공간에서 혼자서도 보다 깊게 산림치유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아, 예. 여기 인터넷 터지나요? 터집니다. 안 터져야 더 좋은 건데 사실은 전화기 같은 거 안 터져야 그래도 진짜로 좋은 건데. 길이 되게 편안하고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숲에서는 네. 왜냐면 이제 여름에는 야생동물도 안전관리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위험하겠죠. 자율적으로 숲길을 다니면서 산림 치유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가이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나요? 있어요. 가이드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산림 지도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 10명에서 뭐 단체이거나 10명 정도 이상이 돼가지고 같이 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냥 숲길도 걸어도 좋긴 한데 이분과 같이 걸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숲에도 가이드가 필요하구나. 보통은 그냥 숲에 가면 타인의 도움 없이 그냥 내가 보고 쉬고 하면 되겠지 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뭘 가르쳐주고 뭘 알려주시나요? 특별하진 않아요. 화려하게 대단한 활동을 하는 건 아닌데 자 지금부터 숨을 고르시고 이야기하지 말고 잠깐 걸어보세요. 어느 순간 가면서 이렇게 스트레칭하면서 고개를 들어보세요 하는 순간 내 몸이 펴지면서 고개를 드는데 그러니까 딱 시원한 절묘의 순간을 볼 수 있는 자연의 풍광들을 순간순간 딱딱 맞게 경험하게 해주시고요. 어느 공간 바람목 골목에서는 잠깐 바람을 맞아보라고 하는데 건강 지도사네요. 건강 지도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뭐 이건 무슨 나무고 이건 그것도 무슨 물론 꽃이고 그것도 뭐 다 이런 거 해주세요. 알려주시는 줄 알아요. 왜 동방나무가 어떤 네. 동방나무인지 소설 속에 나왔던 이게 무엇이고 이 나무고 그런 얘기도 다 해주시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주시고요. 네. 그냥 개인들이 갔을 때 혼자 지나쳤을 자연의 바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바람의 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예. 굉장히 약간 마법의 시간 같았어요. 내가 전에 왔을 때는 그냥도 가봤었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걸 이분과 같이 걸으면서 보다 깊고 넓게 느끼면서 숲에도 정말 안내자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해서 숲을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깊게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약간 이렇게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 예약
그런 건 예약도 필요하겠네요. 예약 사전에 예약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국립대관령 치유 수앱 들어가시면 프로그램 소개 있고 예약하는 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원 제한이 있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몇 명 이상 돼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일단 다 상담해 보시고 주변에 사실 가족들 10명 정도 모이는 거는 크게 여름 휴가 때는 어렵지 않으니까 가족들 단위로 가셔서 가족들끼리 숲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약간 심신안화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여름 휴가철에 이걸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 대관령 치유에서 이현주 기자는 실제로 치유를 받으셨나요? 저는 원래 제 삶의 해장법이 산이거든요. 해장.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삶이 힘들 때 저는 가는 곳이 산이에요. 네. 그래서 산에 가서 항상 뭔가 힘을 얻고 오는데 제가 여기를 갔을 때도 좀 힘든 시기였었어요. 근데 정말 큰 위안을 받고 돌아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치유 데크로드가 있길래 아 편안한 길인가 보다 하고 싹 들어갔는데 사실 금강송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냥 일반 소나무와는 다르니까.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정말 훤칠하게 솟은 붉은 그 기둥의 소나무 위로 되게 뾰족한 형태로 이렇게 나무가 지어져 있거든요. 네. 거기를 딱 뻗어 있는데 곱게 솟은 나무를 보는 순간 뭔가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예. 금광송은 자라면서 자기가 스스로 장가지를 잘라낸대요. 네. 곱게 솟기 위해서. 아, 저 꼿꼿함은 무엇인가부터 해서 들어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숲에서는 햇살과 산림욕을 번갈아 이렇게 몸을 목욕시켜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나무 사이로.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바람과 냄새와 향기 그 안에서 뭔가 약간 자연의 기운으로 힘을 받고 돌아왔어요. 약간 그 우리가 도심에서 그냥 매일매일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도시의 일상에서는 뭔가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이런 걸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대관령 치유의 숲에서는 되게 무해하고 느슨한 이 시간 속에서 반대로 제게 부족했던 무언가가 막 채워지는 느낌이 되게 들었어서 한 번씩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좀 많이 지치셨다면 약간 무해하고 느슨한 시간 속에서 내게 부족한 것들 한번 채워보시는 시간을 이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특히 이번 여름 휴가 때 그리고 이곳에 가면 일단 시원하니까요. 여름에 더우니까. 도시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네요. 네.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느 딱 마음에 드는 나무가 보면 저는 이렇게 나무 냄새를 너무 좋아해서 큰 사나무 이렇게 안거든요. 안고 있으면 그 기운도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렇죠. 나무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무 안기. 나무 안기 정말 좋아요. 그 금강송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적송하고 같은 거죠? 금강송이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무의 표피가 붉은빛이어서 적송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배원에서 안쪽을 보면 약간 노르스름한 색이어서 황장목이라고도 하고요. 황장목.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만들 만큼 강하다고 해서 강송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억지춘향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춘향목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금강송이 울진, 봉화, 삼척 이쪽 쪽에서 많이 자라는데 그 나무들이 과거에 이제 봉화에 있는 춘향역에서 다 이렇게 모여서 기차로 날랐대요. 제일 많은 게 저는 그 경북 산지. 그렇죠. 울진, 금강송. 산지가 더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강원도보다. 네, 울진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강원도에서는 대관령 쪽이 제일 많아요. 예. 제일 많은 곳이 울진, 금강릉 소나무 숲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나무들이 춘향목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춘향역에서 오는 나무라고 해서 춘향목이라고도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 금강소나무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금강송이 너무 좋고 춘향목이 좋으니까 그 나무 판매하시는 분들이 일반 소나무 갖다 놓고 이거 춘향목이라고 우기면서 억지춘향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억지춘향이란 말이 이 나무에서 생겨난 나무에서 말이에요. 나온 네, 말이군요. 이 춘향역에서 나온 그 말입니다. 이게 꼬불꼬불한 소나무는 이 건축 자재로 못 쓰잖아요. 못 써요. 그러니까 이 그런 거. 금강송이 건축 자재로 최고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네. 조선시대 궁궐이나 사대부의 집들은 다 우리나라 지금 그 문화재들은 다 이 금강송으로 지었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 산지기를 두고서 금강송을 보호하기도 했었어요. 표차를 네. 달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 금강송은 단단하고 잘 썩지도 않아서 궁궐과 그리고 궁궐 건축과 임금의 관을 만드는 데도 쓰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숭례문 복원 때도
사용이 됐고 문화재 복원 등에도 지금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게 금강소나무예요. 네. 숭례문 복원할 때 금강석 네. 얘기 많이 나왔죠. 맞아요. 어디 걸 갖다가 이걸 그렇죠. 뭐 말려서 네. 물에다가 또 찌고 뭐 말리고 그러니까 찌고 예, 말리고. 나무는 말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해요. 최대한 말려놔야 뒤틀리지 않기 네. 때문에 오랫동안 그 건축물이 유지가 되려면 잘 말려서 뒤틀리지 않은 나무를 사용해야 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한옥이나 궁궐 이런 거 만드는 그 장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 서양 건물을 아주 우습게 보더라고요. 야, 너네들 몇 년 가냐 그거? 뭐 한 100년 가니? 우리는 400년 500년씩 가. 저는 제가 제 친한 지인들 중에 소목장, 대목장이 있는데 그분들 말에 의하면 그 목수가 산에 들어가면 나무들이 사시나무 덜덜 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건 아직 같이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수분들은. 네. 네. 자, 그러면 섭취했으면 다음엔 대관령에서 어딜 또 가볼까요? 대관령에 가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가실 텐데 이제 대관령 그 자연휴양림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내 1호 자연휴양림이거든요. 치유해수 가까이 있어서 예약이 좀 어렵긴 하지만 예약이 되신다면 이곳에서 1박을 하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치유숲 내에는 숙박시설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휴양림과 치유숲을 세트로 경험하시면 정말 최고의 살림 치유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일단 대관령 자연 휴양림. 이게 80 이제 예. 치해숲하고는 전혀 다른 거네. 예, 가까이 있지만 다른 공간이에요. 네. 자연림은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산림청에서 약간 이곳에는 그러니까 숲보다 사람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약간 기암괴석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져 있어서 번잡함이 없고요. 이곳에는 수령이 50년에서 200년이 넘은 소나무들이 정말 쭉쭉 뻗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와 함께 하기 너무 좋은 곳이어서 그리고 특히 피톤치즈가 아침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아침에 자고 딱 늦잠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이 숲으로 그 문 열고 나오시면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거든요. 네. 그곳에 가서 나무 안고만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절로 10시까지 치유가 늦잠 돼요. 자도 되겠네요. 그렇죠. 11시 체크아웃이니까 그때까지 주무시고 네. 하신 다음에 짐 싸놓고 계속 노시면 되죠. 나무와 함께. 아, 네. 네. 대관령 옛길이라고도 또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 대관령 추예숲이 휴양림과도 가깝고 여러 개의 그 데크로드 길들이 대관령 옛길과도 이어져 있어요. 대관령 옛길은 그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 이래로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는 있는 교역로였는데 이 길 자체가 풍광이 워낙에 수려하다 보니까 걸을 수 있는 길도 있고요. 네. 또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길도 있어서 드라이브로도 이 대관령의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실 수가 있어요. 네. 이 길은 그 유명한 송광정천 선생님께서 이 길을 지나면서 관동별곡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그 심사임당이 친정이 강릉이잖아요. 그래서 네. 서울과 한양을 오갈 때 율곡이 손을 잡고 걸었던 길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그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기 위해서 건너던 길이기도 하고 강릉이 이제 물산의 집산지이다 보니까 보부상들이 이 고개를 넘기도 했는데 그래서 천민부터 양반네 뭐 모든 계층들이 같은 마음으로 안전하게 건너길 원하면서 그 넘은 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전설들이 있어요. 대관령을 99굽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99굽이가 됐나를 봤더니 옛날에 한 선비가 곶감 100개를 지고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는데 그 고개를 넘고 나니까 곶감이 하나가 남더래요. 그러니까 한 고개를 넘을 때마다 곶감을 하나씩 먹었더니 99고개를 넘고 나니 이제 하나가 남았구나. 여긴 99굽이의 대관령이구나 해서 약간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답니다. 예, 이름이 옛길이니까 말이죠. 옛날 모습이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최대한 그 자체를 잘 살려서 그러니까 도보길 같은 경우에는 그 길들을 살려서 그 풍광을 그대로 이렇게 잘 지켜내가지고 그래서 명승지로도 2010년도에 명승지로도 지정이 됐어요. 명승으로 지정이 됐다. 한 2시간 정도 걸을 수가 있는데 이제 약간 이 문제는 있어요. 시작과 끝을 왕복하면 4시간이니까 누군가는 끝부분에서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나 약간 그래야 되는 게 있긴 한데 천천히 걷는 그 길이
저는 이제 뭐 가능하시다면 천천히 걷는 그 길 따라 걷다 보면 과거에 대한 약간 가시기 전에 좀 이거저거 찾아보시면 옛 이야기 할 거리들도 되게 많고 예. 풍광들도 되게 유려하고 그리고 그 금강소나무가 그 대관령 쪽 가장 많은 지역 쪽에 있는 그 곳에 치유의 숲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정말 우르창창한 금강송을 보는데 그걸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조각낸 닭고기를 바삭하게 튀겨서 달콤하고 매콤한 양념장에 졸여내거나 볶은 뒤에 여기에 땅콩 같은 견과류를 뿌려서 만든 음식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또 술 안주로도 잘 어울리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영계백숙, 2번 닭꼬치, 3번 닭갈비, 4번 닭강정. 정답 아시는 분은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참여해 주십시오. 자, 매주 목요일은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맛있는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대관령 둘러보고 있는데요. 자, 그 치유의 숲 인근에는 어떤 맛집이 있나요? 치유의 숲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휴양림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옛땡 가든이라는 화땡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일단 이 식당은 그냥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위치가 좋은 게 그 식당 바로 옆으로 계곡이 있고요. 계곡 따라서 이렇게 지붕이 있는 평상들이 쫙 놓여 있어서 네. 저기에 앉아서 뭘 먹어도 맛있겠다 싶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불법으로 짜는데 맞는데 계곡에 여기는 불법.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허가가 됐으니 지어졌겠죠. 예, 계곡에. 이 집의 대표 메뉴는 삼수기 매운탕이랑 산나물 정식이에요. 삼수기는 매일 아침 주문진앙에서 바로 잡아온 생선을 공수받아서 사장님께서 직접 손질해서 매일매일 손질해서 끓인다고 하십니다. 그 삼수기가 그 막 뿔나고 못생긴 생선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생기긴 했는데 못난이 삼형제와는 조금 달라요. 원래 동해안 못난이 삼형제가 곰치, 도치, 장치인데 삼수기는 막 뿔 같은 거 나고 막. 뿔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삼수기는 표준어로는 삼색이라고 해요. 네. 조기처럼 삼색인데 경남 지역에서는 탱수라고 부르고요. 충남 뭐 서해안 서산 태안 쪽에서는 꺽쟁이 그리고 이제 전라도에서는 멍텅구리로 불리고 이게 약간 쏨뱅이목인데 강릉에서는 삼수기로 불려서 그냥 삼수기탕이라고 하는데 일단 머리는 납작하고요. 눈이 커요. 그리고 등에 가시처럼 이렇게 강원도 말이 삐쭉삐쭉. 표준어에 제일 가깝네요. 네. 삼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더니 삼수기 뭐가 하면 사람들이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처음에는 약간 의아해하거든요. 일단 못생긴 생선인데 강릉에서는 이 삼수기로 끓인 탕을 국거리 중에 최고로 친다고 해요. 보통 이제 그 강원도가 장 음식이 많잖아요. 장칼국수처럼 네. 삼수기탕은 고추장 베이스로 끓이는데 고추장 베이스에 칼칼하면서 국물이 되게 진득하거든요. 근데 기품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삼수기의 식감이 너무 놀라웠던 게 큼직큼직 썰려서 딱 들어있는 그 탕에 식감이 엄청 쫀득쫀득해요. 보통 탕에 들어가면 보드랍게 녹거나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삼수기는 그 안에서 뭉텅텅 씹히는 살이 약간 아구찜의 그 약간 그 아구 느낌도 있으면서 이 씹히면서 이 그 고추장 그 장칼국수 느낌의 장국 육수까지 딱 같이 먹으면 입맛이 도는데 이 집이 그래서 이 삼수기 탕과 더불어서 삼수기 찜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아구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게 딱 어울리는 맛이어서 이 심신상고로 들어보신 다음에 빨간 매운탕 드시는 것도 별미일 것 같고 또 이 집에 산채 정식도 있거든요. 네. 산채 정식은 7가지의 나물이 수북하게 나오고 밑반찬에다가 생선구이와 된장국까지 나오니까 산에서 산채 드시고 싶으신 분은 이곳에서 탕과 함께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하면 감자 아닙니까? 암요. 감자죠. 감자 요리. 감자 요리 뭐 좋아하세요? 감자요? 네. 찐 감자. 찐 감자 좋아하시는구나. 요새 감자 맛있는데 저는 강릉 가면 그리고 강원도 쪽 가면 네. 꼭 먹고 오는 게 서울이나 이쪽엔 잘 없는 음식. 옹심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옹심이. 제가 좋아하는 데는 강릉 감자 땡땡이라는 집이에요. 그 강원도 감자의 맛을 그대로 살린 집인데 일단 이 집을 제가 처음 갔을 때가 10몇 년 전인데 이거는 그냥 가정집 아닌가 싶게 가정집에 간판만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네. 그냥 어느 할머니 집 놀러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또 집 안에 들어가면 집 안에 그 구조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커튼과 옛날 장과 장판들이 있어서 진짜 분위기 자체가 되게 푸근한데 이 집에서 내는 음식도 굉장히
소박해요. 뭐 이렇게 메뉴들이 감자전, 감자떡, 옹심이, 옹심이 칼국수 있는데 저는 옹심이가 그러니까 일종의 수제비 아닙니까? 그렇죠. 감자로 만든 수제비, 감자 가루로 만든 수제비. 그렇죠. 감자를 갈아서 예. 감자 살과 감자 물을 받쳐내서 전분만 모아가지고 그걸 뭉쳐서 만든 수제비인데 이제 그 수제비보다는 얘 동그랗게 해서 만들다 보니까 옹심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새알심의 강원도 말이 옹심이에요. 그러니까 감자를 밀가루 없이 감자로 이렇게 감자 전분이랑 감자 그 섬유질이랑 만들어서 만드는 건데 이 집은 그걸 만들 때 그 안쪽에 감자 갈다 보면 끄트머리가 남잖아요. 네. 그것들을 이 옹심이 안에 넣어서 같이 이제 끓여주시거든요. 나오는 걸 딱 보면 저는 일단 이제 멸치 육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빨간 멸치 육수로 나와요. 나오는 품새도 정말 심심하게 생겼구나라고 나오는데 빨간데 약간 점도는 있어요. 국물 탁 먹으면 이렇게 맑은 국물이 이렇게 시원하고 구수할까 싶게 막 식도를 관통하거든요. 이어서 옹심이를 딱 드셔서 딱 먹는데 저는 그 살캉거리는 식감이 정말 좋아요. 이게 어떤 집 가면 되게 질척질척하거나 떡 같은 느낌만 있는데 적절하게 너무 잘 끓이셔서 안에 심은 살짝 그 살캉함이 남아서 사각사각 살캉살캉 씹히는 그 식감이 굉장히 상쾌해서 옹심이 그러니까 어떤 식감 음식 중에서는 옹심이를 따라갈 게 없는 것 같아요. 쫀득하고 사각살캉 이건 잘 끓여야 되는 맛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그 집밥처럼 수다분하고 약간 고정적인 옹심이 그리고 옹심이를 아직 안 드셔보신 분이 있다면 약간 입문하시기 되게 좋은 곳이니까 본연의 정말 제대로 된 약간 토박이 옹심이를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식당을 추천해드려요. 그 대관령에서 강릉으로 여기서 시장은 또 안 가시나요? 갔죠. 대관령에서 한 17분, 15분 정도만 차로 오면 그 강릉 중앙에 그 강릉 정중앙에 중앙시장이 있어요. 이건 10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 가도 특히 요새는 그 MZ들의 맛 명소로 되게 인기를 받으면서 그 연일 막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행사도 많이 하고 시장도 되게 아기자기 단장도 잘 해놓고 바로 옆에 있는 월화거리에서 뭐 공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 치유하고 나셔가지고 아기자기한 도심의 즐금을 해안 도시의 즐거움을 누리기에 좋은 곳이니까 꼭 가시길 추천드리고 저는 이 곳에서 먹부림을 또 양껏 누리다 왔습니다. 어떤 걸 먼저 드시나요? 여기 가면? 일단 그 강릉 이쪽은 유명한 게 짬뽕이랑 칼국수, 장칼국수 이런 게 되게 유명해요. 근데 저는 유명한 짬뽕집도 안 가고 장칼국수집도 안 가고 시장 한켠에 있는 이 성땡 칼국수라는 집이 있어요. 이 집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가성비와 가심비가 너무 좋아요. 가심비? 예. 그러니까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도가 너무 좋고요. 가격 대비 정말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가심비가 좋은데 이 집의 메뉴는 3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칼국수, 장칼국수, 비빔칼국수. 제일 비싼 게 비빔칼국수인데 5,000원이고요. 장칼국수와 그냥 칼국수는 3,000원이에요. 제가 2,000원일 때 갔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서 3,000원인 거예요. 50% 올랐네요. 네. 일단 이 시기에 만나기 힘든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칼국수 한 그릇도 다 10,000원이 넘으니까 3,000원이면 뭐 나오는 거 없겠대 싶은데 이 집이 국수 전문점이잖아요. 계속 끓여내십니다. 뭐든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집들은 그 맛이 있어요. 딱 가서 이제 저는 사실 장칼국수보다는 멸치칼국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딱 주문을 하면 스테인리스 그릇에 정말 양도 넉넉하게 주시거든요. 그 가득한 면 사이로 그 은은한 멸치향 그리고 파를 송송 써서 듬뿍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수한 멸치향, 파 아릿한 향이 좋은데 이 집이 또 국수 면발을 숙성을 너무 잘했어요. 부드럽다 못해 입에서 식도에서 넘어가요. 근데 여기에다가 다른 거 사실 필요 없고 간장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맛간장을 살짝 넣어서 먹잖아요. 와, 이 3,000원에 이 맛이면 진짜 그래서 계산하고 나올 때 약간 미안해지는 집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파를 못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 집에서는 이 멸치 육수와 그 면발과 파의 조화가 너무 좋아서 파향이 이 집에서는 파를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의 장칼국수는 보통 이제 강원도 쪽 가면 장칼국수가 좀 자극적이에요. 달거나 맵거나 좀 화려하게 막 뭐 이거저거 올려서 내주시는데 이 집 칼국수는 진짜 굉장히 담백해요. 자극적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육수는 그 멸치육수를 쓰기 때문에 그 구수함에다가 장칼국수를 적절히 넣어서
그러니까 적당히 맛있는 장의 느낌만 날 정도인데 사실 이 집에서 최고의 메뉴는 그냥 칼국수니까 그 칼국수에다가 꼭 간장 치셔가지고 한 그릇 후루룩 하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맵단짠을 싫어하니까 이 집을 가야 좋아하실 되겠군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게 알겠습니다. 약간 시간대 잘못 맞추시면 줄을 서실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없죠 뭐. 그런데 가게가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빨리빨리 먹고 나오니까 기다릴 보람이 있고 먹고 나면 정말 돈 아깝지 않다. 기다린 시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오래된 유명한 시장에 뭐 먹을 게 칼국수 하나만 소개하실 순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이 강릉 중앙시장이 MZ들의 먹거리 명소로 유명하다고. 그래서 이 시장 가면 그래서 좀 마음이 바빠요. 왜냐면 줄 서는 곳이 많거든요. 요새 가장 핫한 곳은 김치말이 삼겹살을 파는 곳이에요. 그 이제 그 중앙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중앙에 크게 큰 삼거리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줄이 서 있어요. 일단 쓰세요. 일단 쓰고 봐. 서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늦어지니까. 저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김치말이 삼겹살인데 그러니까 삼겹살 위에다가요 치즈와 깻잎과 김치와 당근과 양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철판에 치즈도 들어가요. 노란색. 퓨전이네. 예. 돌돌돌 말아 구워지는데 커다란 철판에서 이 삼겹살 마리가 돌돌돌 말려갖고 몇십 개가 한꺼번에 구워지는 거 보고 있으면 그냥 뭔가 저건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걸 딱 다 구워주면 이렇게 듬성듬 잘라서 주시는데 소스가 있어요. 뭐 바비큐 소스 있고 칠리 소스 있고 뭐 고추냉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 소스까지 더해지니까 좀 제 입엔 짰거든요. 사실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잖아요. 고기에다가 김치에다가 깻잎에다가 거기에다 소스까지. 서양 사람들 좋아하겠네요. 치즈까지 넣어주셨어요.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썰어서 그 자리에서 싹싹 먹고 나서 후회했어요. 한 2개 더 살 걸. 개눈 감추 써서 먹게 되는 곳이에요. 일단 줄 기는 데는 일단 쓴 다음에 여기 무슨 줄이죠? 나중에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시장 갈 때는 여럿이 가면 자 너는 저기 저 집을 가고 너는 여기를 줄을 서고 막 해서 모여서 만나서 한꺼번에 먹자. 약간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시장에는 간식거리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호떡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죠. 이 강릉 중앙시장에는 호떡집에 불이 나 있습니다. 제가 화나는 호떡은요. 씹었는데 이 단계 안 나와. 또 이쪽 또 씹어. 속을 조금 넣어주는 거. 그치. 꿀 설탕꿀 조금이지. 아줌마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약간 너무 화려한 거 말고 기본 호떡이 좋은데 그래서 반죽은 얇고 안에 꿀은 듬뿍 있는. 그렇죠. 먹다가 꼭 혀 한 번 뒤어야 되는 걸 좋아하는데. 몇백 원 더 내더라도. 네. 중앙시장 가면 호떡집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웅땡 호떡이에요. 제가 이 호떡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보통 요새 호떡들이 막 기름에 튀기듯이 지져주잖아요. 이 집은 마가린으로 약간 질척이지 않게 구워주세요. 바삭하게 뽀송하게 마가린 구워주시는데 그래서 마가린이 짭조름하잖아요. 근데 이 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텁지 않고 무염 마가린도 있는데 여긴 가염 마가린입니다. 그래서 그냥 호떡도 맛있는데 이게 외면에 그 반죽이 짭조름하게 구워지니까 안에 단맛이 극도로 올라가서 달고 짠맛의 최고봉 조합이에요. 그렇구나.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막 아이스크림도 더해서 드시는데 아이스크림랑 먹기에도 단짠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기본 호떡만 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또 이 중앙시장에는 유독 닭강정 집들이 많아요.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한데 왜 유명한가 알아봤더니 1980년대 그 강릉 중앙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유독 통닭집들이 많았대요. 이유가 횟집이 비싸니까 주머니 가벼운 이제 학생들이나 서민들이 이곳에 와서 맨날 이렇게 대포집처럼 많이 먹어서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다가 이제 닭강정집으로 변모를 한 거죠. 그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이제 배땡 닭강정집인데 일단 이곳에 가면 여기도 줄을 서요. 정말 박스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술적으로 쌓아놓으셨거든요. 가서 선택하시면 돼요. 기본을 먹을 건지 매운맛을 먹을 건지 반반을 먹을 건지. 보통 반반을 하시는데 반반을 하면 기본 양념에다가 그러니까 매콤달콤한 양념에 버무려서 냉장육을 튀긴 다음에 버무려서 그냥 기본에다가는 견과류를 정말 듬뿍 올려주시고요. 매콤한 맛에다가는 소스 살짝 매콤하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잘게 썬 고추를 올려주세요. 생 고추를. 그래서 이것 또한 매콤달콤 고소달콤으로 같이 약간 두 가지 맛을 즐길 수가 있는데 약간 닭강정은 식어도 맛있잖아요. 포장해 오셔서 드셔도 쫄깃하니 맛있고요. 이 외에도 어묵 고로케, 오징어 순대, 각종 해산물 튀김, 중화 짬뽕빵 등등등
등등 먹을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곳에 가실 때는 반드시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쓸데없는 거 편의점에서 사 먹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참고 안 됩니다. 네. 먹지 말고. 이곳에 가서 차곡차곡 위장에 쌓으시기를 추천드려요. 알겠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현주 기자가 소개해 주신 맛집 리스트는요. 저희 홈페이지와 유튜브 다시 보기에 올려드립니다. 여행 가시게 되면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퀴즈 정답이 나왔네요. 네. 자, 퀴즈는 닭을 바삭하게 튀겨서 달콤하고 매콤한 양념장에 조리는 음식. 강릉 중앙시장에 가면 맛있는 이것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탑강정입니다. 딩동댕. 네. 네, 많은 분들 정답 주셨고요. 4435님 요거라도 마치자 화이팅 하고 해주셨어요. 네. 이게 복권이 잘 안 맞으시나 보죠. 1971님 정답은 4번 닭강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맛있는 것들이 많죠. 많아요. 특히 강원도에도 많고요. 그렇죠. 닭강정 많이 생각나네요. 모두 편안한 저녁 되세요 해주셨어요. 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0990님 초복이 다가오니까 닭방송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3022님 달고 맛있는 닭강정 정답. 7702님 뼈 없는 닭강정 침이 넘어갑니다. 네, 뼈 없어야죠. 7461님 안녕하세요. 배고파요. 요즘 정말 힘드네요. 급여가 안 들어오네요. 아이고야. 그만큼 경제가 안 좋네요. 전 여기에 16년 근무하는데요. 올해 너무 힘이 드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점점점점. 나만 빼고 다들 돈도 잘 쓰는 것 같고요. 수고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들 힘듭니다. 네. 힘내시고요. 2862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졸릴 때가 많은데 집중해서 듣느라 졸린 줄 모르고 운전합니다.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그렇게 도움이 됐다면 정말 기쁩니다. 네. 4055님 정답 닭강정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더운데 맥주랑 먹어야겠어요. 네, 좋죠. 7325님 용인에서 강변 다니는 광역버스 기사입니다. 배고픈 시간에 먹는 퀴즈를 내다니 잔인합니다. 닭강정 해주셨어요. 잔인. 제가 가끔 잔인할 때도 있습니다. 네, 7576님 용달 기사입니다. 가끔씩 학부모 요청으로 고등학교 학급에 닭강정 배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추억이 나시는군요. 5169님 강릉 중앙시장에서 닭강정 유명하더래요. 주말이면 난리 부르스더래요. 맞아요. 가보더래요. 네, 해주셨어요. 네, 속초 재래시장도 유명하지요. 그렇죠. 4929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6분 네, 당첨되셨어요. 7576, 7325, 4435, 2279, 3022, 5169. 네,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현주 기자님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소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